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양측 실무단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양일간 실시한 100% 모바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하고,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도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금태섭 후보의 가감한 결단과 참여로 정권 교체를 위한 눈덩이가 뭉쳐지고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경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남아있는 2차 단일화 주도권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경선에서 진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해준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작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함께 뛴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1962년 2월 26일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학창시절 독서를 좋아했지만 하나급 60명 중 30등을 할 정도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 1980년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고, 어려운 의대 공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낮에는 의사생활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 백신을 제작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1995년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했습니다.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정계 입문 제의를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뜨면서 정치권, 언론, 대중 모두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기사가 뜨기 전부터 선거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던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은 급등해 주 내내 상한가를 기록했고, 안철수 본인에게 있는 주식 가치도 1000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9월 1일 처음 보도가 나온 지 4개월 만에 약 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6일 고 박운선 시장과 17분 대화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꾸준히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와 3위로 또다시 낙선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만약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선거 승리를 위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예상한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1차 단일화는 무난히 성사됐다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로 야권 단일화는 완성되고 서울시장 탄압만 남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남겼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안철수 대표 쪽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읽힌다고 합니다.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정될 후보와 어떤 합의를 할지 안철수 대표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테마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맘때쯤에는 정치 테마주가 다시 돌아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는 안랩, 써니전자, 까뮤 ENC 등이 있습니다. 안랩은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으로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 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통합 보안 업체입니다. 계열 회사를 통하여 일본의 경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어 생산 라인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안철수 대표가 설립한 안철수 연구소가 기반이 된 기업이고, 현재 18.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써니전자는 써니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수정진동전자 및 응용제품 등 정밀공업용품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요 매출처인 LG U+, SK 브로드밴드 등이 수요 증가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 통신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자산업 관련 회사이지만 해당 기업 대표이사가 안랩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30배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까뮤 ENC는 토목공사 등의 종합건설업과 PC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PC 공법을 이용한 국내외 대형 건축물의 외관공사, 졸업식 아파트 건설 및 공장 건설 등을 수행하여 공기 단축과 우수한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 15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쿠팡 관련주로도 꼽힙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안철수 지지 모임 대표라고 합니다. 이 밖에 다물미디어, 닉네트, 오픈베이스, 메커스, 우성사료, 알서포트, 대창솔루션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엮이는 게 많습니다. 한국 개미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버린 IT 버블 때, 그리고 주식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시기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사이즈가 작으며 큰 돈 번 사람이 있으면 큰 돈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